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여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오류를 모두 심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오류는 형식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따라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공포의 호소 등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아이템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연관 아이템 1. 독립된 과거와 미래의 사건의 연계를 찾으려는 경향성. 2. 논리에 맞춰 직관을 수정해 나가는 겸허함이 중요. 3.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호킹이 그랬거든. 도박을 하는 많은 이들이 많이 투자했으니, 다시 말하면 많이 잃었으니 기회가 올 거라고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믿음입니다. 유명한 노름꾼의 오류, 도박사의 오류를 알아봅니다. 아무 장치가 없는 쌍으로 된 주사위를 던져 도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9회 던진 중에 1에서 5의 눈은 모두 몇 번인가 나왔는데 6의 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10번째를 앞에 두고 당신은 생각했다. 10회 중에 한 번도 6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면 2 아래 못 미친다. 그러니까 10번째에는 6이 나올 확률이 8알이다. 좋아, 6에 걸자. 이렇게 거는 방법은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득도 손해도 아닙니다. 즉 이길 확률은 여전히 6분의 1입니다. 주사위가 사기도 아니고 어쨌든 어떤 눈에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6에 거는 것은 특별히 이득도 손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믿어버리는 것 같은 추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8할 이상 승리라는 것으로 전 재산을 걸거나 하면 우선 틀림없이 손해를 봅니다. 주사위는 기억이 없습니다. 각 회에 나온 눈은 서로 독립이므로 현재의 눈의 확률이 과거의 눈이 나온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가 봅시다. 다른 곳에 있다가 당신이 갑자기 근처의 도박장에 들어가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사위를 방금 시작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몇백 회도 넘게 계속 던졌을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신중하게 응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에 정확히 한가운데 근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힌트 주지 않겠는가? 정확히 지금 나온 눈이 뭐였지? 사실은 방금 666이 나왔다. 답을 듣고 보니 모두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장치가 없는 3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도박에서 당신이 들어간 바로 그때 666의 눈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666이 나올 확률은 216분의 1로 낮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666이라는 눈이 1회나 2회째 나올 리는 없다. 그렇지만 몇백 회 던졌다면 나와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백 회나 계속 던지고 있던 쪽이다. 지금까지 몇백 회나 던지고 있었다는 추측이 올바를 가능성은 나온 눈이 666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높아졌다라는 추론입니다. 이는 올바를까? 당연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 문제의 답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들어간 그 순간이 1회째이든 200번째이든 135만 6793번째이든 그중 1회가 666이다 라고 하는 확률은 언제나 216분의 1일 뿐입니다. 어느 회이든 이 확률은 평등합니다. 따라서 도박장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666이 나왔다라는 놀랄만한 우연을 설명하고자 과거에 여러 번 던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몇 번을 던졌든지 정확히 지금 666이 나올 확률은 증가하지 않고 따라서 실제 666이 나온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과 같은 미래의 착각은 노름꾼의 오류라고 부르며 이 경우와 같은 과거의 착각은 역노름꾼의 오류라고 합니다. 후자가 직관적으로 깜빡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노륜꾼의 오류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것임에도 둘 간의 연계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 발생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두 사건은 독립적입니다. 적법한 장치를 사용하는 많은 확률 게임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한 룰렛 게임에서 어느 숫자가 나올 것인지 그에 앞서 나왔던 숫자와는 독립적입니다. 룰렛판 숫자의 절반은 빨강이고 나머지 절반은 검정입니다. 따라서 룰렛판이 돌아가고 빨강 숫자가 나올 확률은 절반입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대여섯 번 빨강이 나왔다면 대부분의 노름꾼은 이제 검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검정에 내기를 겁니다. 이것이 노름꾼의 오류입니다. 즉 사건들이 독립적인데도 이전의 결과가 다음 결과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 농구 팬의 91%가 마지막 두세 번의 슈팅을 성공시킨 선수가 슈팅을 계속해서 실패했던 선수보다 다음 슈팅도 성공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었으며 84%는 연속해서 두세 번 슈팅을 성공시켰던 선수에게 볼을 패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농구 팬들에게 야투율이 50%인 가상의 선수가 있는데 직전에 슈팅을 성공시켰을 때와 실패했을 때 다음 슈팅의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그 선수가 슈팅을 성공시킨 후에 다시 성공할 확률은 61%, 그리고 실패한 후에 성공할 확률은 42%라고 추정했습니다. 논리는 종종 직관을 깔아뭉갭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직관을 더 믿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결론이 직관에 반하면 놀랍게도 논리의 오류를 찾으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능이 나쁜 직관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편이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좋습니다. 세 개의 닫힌 문이 있다. 그중 한 개 뒤에 미녀가 있고 다른 두 개 뒤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다. 당신은 문 한 개를 선택해 그 뒤의 존재와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다. 물론 사자의 문을 선택했을 경우는 물어뜯겨 죽게 된다. 당신은 문 3을 선택했다. 구경하고 있던 왕은 과연이라고 소리치며 나머지 문 2개 가운데 빗나간 것을 한 개 보여주지라고 말하며 문 1을 열어 보였다. 문 1 뒤에는 사자의 우리가 있었다. 다시 왕이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너는 나머지 문 가운데 처음에 선택한 문 3을 고집해도 되고 다른 문 2를 선택해도 괜찮다. 미녀를 획득할 확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라도 갔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문 3이 정답일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문 2를 선택하면 정답일 확률은 3분의 2로 2배가 됩니다. 문 2로 변경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이것과 같은 상황으로 참가자에게 고액 상품을 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사회자 몬티홀이 이 임금님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해답자는 문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택을 바꾸지 않고 틀려도 체념하게 되지만 만약 선택을 바꾸어 틀리면 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맞는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 전제가 실수이며 선택을 바꾼 편이 2배 맞기 쉽다는 것을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몬티홀 딜레마의 함정은 경우의 수와 확률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2이기 때문에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달에 토끼가 있는지 여부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달에 토끼가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다처럼 말하면 누구나 이상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문들이 쭉 있으면 당연히 2분의 1이지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논리를 앞에 두고서는 직관을 고집하지 말고 논리에 맞춰 직관을 수정해 나가는 겸허함이 중요합니다. 논리를 이야기하다가 겸허함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꺼내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는 윤리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꾸면 당첨 확률이 2배라는 정답과 일치하는 직관을 얻었을 때 여러분의 지성과 도덕성은 확실히 한 단계 향상될 것입니다. 세 개의 문을 A, B, C라고 하면 선택한 A문이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 B문 또는 C문이 당첨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때 C문이 당첨이 아닌 것을 안다면 B문이 당첨될 확률이 3분의 2가 되므로 선택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여 생각해 봅시다.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위에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A문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2개의 문 가운데 염소가 있는 문은 사회자가 알려줌으로 알 수 있습니다. 1번 상황에서는 선택을 바꾸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2번 상황에서는 선택을 바꾸면 당첨되고 3번 상황에서도 선택을 바꾸면 당첨됩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상황 중 2가지는 선택을 바꾸면 당첨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몬티올 문제는 4개의 문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4개의 문 중 1개의 문 뒤에 금괴가 있고 나머지 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이때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문을 선택하고 나머지 문들 중 아무것도 없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닫힌 문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다음은 3개의 경우처럼 하면 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선택을 계속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n개의 문의 몬티올 문제를 풀 때 각 단계의 선택을 바꿔서 금괴를 얻어낼 확률은 n의 n-2분의 n-1로 n분의 1보다 크다고 합니다. 가끔 써먹지 않았나요? 그 유명한 누군가를 들먹거리거나 분명히 읽지 않았을 어려운 철학자 이름을 대면서 내 주장을 강요하는 방법 말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왜냐면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대전에서 스페인은 중립을 지켰다. 왜냐면 백과사전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식을 스스로 직접 습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에 의지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을 수 없다. 권위로부터의 논증은 대개 올바른 결론을 주는 합리적인 논증법이다. 그런데 권위로부터의 논증이 불합리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분명히 권위자의 발음을 논거로 하고 있어도 그 권위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테마로부터 결론을 이끄는데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서의 내용에 반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는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성서도 아인슈타인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는 권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의 경제는 생물학에 있어서의 권위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국제정치나 군사에 관한 권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2개의 권위로부터의 논증은 불합리한 논증입니다. 해당 전문 분야에서 권위 있는 발언을 논거로 하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것 같은 권위로부터의 논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권위로부터의 논증은 분명히 물리학 전문가의 발언을 근거로 물리학의 명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옳고 그름이나 시간여행의 가능성은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는 화제입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공헌한 당사자이지만 아인슈타인과 보어와의 논쟁에 대해 아인슈타인 사후에 이루어진 실험 등에서는 전부 다 아인슈타인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발언이라도 권위들 간의 견해가 나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권위로부터의 논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권위들 간의 의견이 정합하고 있을 때만입니다. 더불어 감정의 오류도 알아봅니다. 공공의 작품 그 자체에 의해 작품을 읽는 것이 신비평주의의 현상주의입니다. 의도주의는 작자의 의도라고 하는 일기나 작자의 버릇이나 다른 작품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숨겨진 것에 의해 작품을 읽습니다. 작자의 의도는 작품을 낳는 원인임에 주목합니다. 원인의 상대어는 결과입니다. 작품의 원인에서 작품 그 자체, 그리고 작품의 결과, 이 마지막 항에 의해 진정한 작품의 의미를 잡으려고 하는 비평적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품의 결과란 감상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작품을 접하고 감상자, 독자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하려는 입장은 신비평주의에 의해 감정의 오류라고 이름 붙여져 비판되었습니다.